You know what's interesting these days? Bitcoin. Look for Bitwise, my friends. 영상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12월 18일 어제 저녁 늦게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짧은 광고 영상을 트위터에 공식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동시에 오늘 아침 일찍 블랙록에서 현물 ETF 4차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비트코인 ETF 관련 수정안도 계속해서 제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승인이 다가올 거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면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안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브리핑 드릴 거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는 유튜브 멤버십 그리고 비트갱서 텔레그램방에 공유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오늘 오전 9시에 달러 차트로 42.6K, 원화로는 5,800만원에서 1차 매수 진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매수 관점에 대해서 왜 매수에 들어갔고 어떤 상승과 어떤 매수 구간을 보고 있는지까지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같은 브리핑 받아보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브리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블랙록 외에도 오늘 아침 일찍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수정안을 SEC에 제출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SEC 측에서 요구했던 현금 창출과 상환 방식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블랙록과 SEC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미팅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3주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SEC 측에선 블랙록에게 요구한 게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현금 상환 방식과 현물 상환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SEC 측에서는 현금 상환 방식으로 ETF가 승인되기를 원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현물 교환 방식은 기업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매수가 되어야 하지만, 현금 교환 방식은 우리가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서 ETF를 신청하게 되면 브로커는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비트코인 ETF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SEC 측에서는 비트코인이 아닌 현금 흐름으로 상품이 진행이 되었을 때 통제가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물이 아닌 현금 상환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 현금이 아닌 현물의 방식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ETF 신청 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ETF 신청서가 현금 흐름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발행되는 그 방향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냥 하나의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건 가장 빠른 날짜로 예정 중인 1월 10일 아크인베스트 SEC 측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물이 아닌 현금 상환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정안을 오늘 아침 일찍 제출했고, 사실상 오늘 제출한 블랙록의 4차 ETF 수정안도 현물이 아닌 현금 상환 방식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면 내년 1월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나오는 고점이 12월 9일에 나왔던 지금의 이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9시에 비트코인 현물 1차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매수 근거에 대해서는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비트코인 매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19년도랑 20년도 비트코인 차트 패턴에서 첫 번째로 봐야 할 포인트는 지금의 이 저점 자리를 낮추는 하락,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추세의 전환. 추세의 전환에 대해서는 12월 9일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12월 15일에 나왔던 고점을 이었을 때 흰색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한 가지 저도 확실하지는 않은 구간이, 하나만 기본적인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추세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동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파동에는 임펄스라고 하는 5가지의 움직임이 있고 조정 파동이라고 불리는 ABC 3가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추세를 결정짓는 자리가 이사 추세 라인을 그었을 때 상승 추세 라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조정에서는 오비 추세 라인을 그었을 때 이 자리를 하락 추세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해당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을 때 추세가 반전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결국 조정에서도 지금 오비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을 때 추세가 반전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다시 현재 자리에서 어제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점을 높이는 캔들이 첫 번째로 나와 주었고, 그리고 첫 번째 지금의 이 마지막 저점 자리를 하방으로 강하게 이탈하는 캔들이 첫 번째로 나와 주었다. 그 다음으로 나왔던 고점 자리가 지금의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저는 하나의 조정의 구간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조정에서 지금의 움직임을 봤을 때 ABC의 조정의 흐름으로 봤을 때 ABC에서는
OB 라인을 그어서 지금의 추세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나왔던 고점이 12월 15일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열어두고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부터 내려왔던 지금의 하락이 하나의 A,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올라온 이 상승이 A, B, C로 하나의 B가 완성되고 마지막으로 C에 대한 하락이 나오면서 A, B, C에 대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준을 4시 한번 캔들로 봤을 때 지금의 캔들이 지금의 하얀색 추세 라인 아래로 내려오는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 자리를 뚫고 내려오는 하락이 나와준다면 저는 지금의 흰색 추세 라인을 오늘 날짜 12월 19일에 나왔던 지금의 고점 자리로 추세 라인을 이어서 지금의 추세를 다시 이렇게 수정할 예정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흰색 추세 라인으로 4시 한번 캔들이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준다면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12월 12일이랑 12월 18일의 저점을 깨고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첫 번째로 열어두고 지금부터는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수를 담아갈 예정입니다. 동일하게 지금과 같은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는 수정되는 지금의 상단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를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상승이 나온다면 지금 소액 들어간 그 비중만 들고 갈 예정이고, 목표가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기점으로 전부 매도가 나갈 겁니다.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조금 더 눌렸다 가는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고 있는 이유는 현재 차트를 봤을 때 바닥에서 좀 더 명확하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 상승 다이버스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서 A파동, B파동, C파동으로 하락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나머지 하락에 대한 그 비율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적으로 A파동, B파동, C파동을 계산했을 때 C파동은 A파동의 1대1 비율, 그리고 많게는 1.618 비율까지 하락이 나와줍니다. 1차로는 39K 라인을 1차 지지로 보고 있고 2차 지지 라인은 36.3K 라인을 2차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바로 반등이 나와주기보다는 좀 더 눌려주면서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매수가 좀 진행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추세 라인이 돌파하는 그 기점을 좀 더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부터 알트코인을 어떤 걸 매수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11일 전 영상 그리고 7일 전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다뤄드렸던 내용, 기준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2023년도 6월달 이후에 나왔던 거래량을 지킨다면 알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하면 23년도 6월 이후에 나왔던 캔들에서 일본 기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캔들이 양봉이라면 양봉의 시가부터 저가 자리까지가 강한 지지랑 저항 자리다. 반대로 음봉에서부터 나왔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거래량이라면 시가부터 고가 자리까지가 강한 지지랑 저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에 제가 도지코인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도지코인 차트 보면서 현재 차트와 앞으로 어떤 차트를 봐야 하는지 브리핑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브리핑 드리는 거고, 공식에 먼저 대입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6월달 이후에 나왔던 일본 캔들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캔들을 첫 번째로 찾고 그 자리가 23년도 7월 24일에 나온 캔들입니다. 제가 양봉에서 거래량은 시가부터 저가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항 자리이고,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아랫방향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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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가 자리가 마지막 저항이니까 양봉에서는 하락에서 올라오는 자리에서는 시가 자리가 마지막 저항 자리겠죠. 23년도 7월 24일에 나왔던 캔들의 시가 자리에다가 가로색 추세선을 긋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차트를 봤을 때 도지코인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지금의 거래량 캔들을 이탈하는 봉이 23년도 8월 16일에 나왔습니다. 지지를 이탈하고 내려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한 저항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지지를 이탈하고 내려면 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주자.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순간부터 거래량을 새로 터뜨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코인 말고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는 코인을 찾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이 자리를 첫 번째로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는 현금화로 대응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터졌던 지금의 이 시가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비트 일봉에서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상승하면서 나와주는 게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고점에서 나온 거래량의 확률을 첫 번째로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에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고점부터 바닥까지 그 비율이 마이너스 27%. 근데 고점까지 잴 필요도 없다. 우리가 쟀던 그 기준 라인을 기준으로 저점까지 마이너스 15%이고, 그리고 그 조정 기간을 해당 자리부터
돌파했던 순간까지 70일이라는 기간 동안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점은 계속해서 낮추는 캔들을 보여줬으니까 투심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버틸 수 없다. 거래량을 깨고 내려왔다면 그 자리를 다시 돌파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70일이라는 조정 기간이 끝나고 이탈했던 캔들을 저항받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주면서 첫 번째로 양봉이 터져줬습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매수 준비를 해야 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거래량 터졌다고 무조건 매수하고 버텨야 된다? 아니죠.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손절로 대응하고 다시 돌파하는 자리에서 신규 매수 진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해당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에서는 매매가 잦아야 되는 구간이다. 바로 상승으로 출발하면 좋겠지만 매수 매도가 필히 반복되어야 하는 위치이고,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돌파했다면 그 다음으로 높은 거래량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다음 봉에서 터져줬죠. 여기가 7월 25일에 나왔던 캔들 시가 자리에서 가로색 선을 긋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을 돌파하면서 1차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줬고 2차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준을 잡았을 때 직전에 나왔던 23년도 7월달에 봉을 잡고 진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기준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거래량을 새로 터트려 줬을 때는 이 자리에서 이 거래량 캔들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전에도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고점에서 나온 캔들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해당 자리에서 매도가 나가야 하고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해 줬을 때 거래량을 다시 또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와줍니다. 자, 그럼 최근까지 강하게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코인에 대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공식에 대입하면은 뭐라 말씀드렸죠? 23년도 이후부터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뜨렸던 캔들. 스토리지는 여기가 23년도 7월 5일에 음봉에서 거래량을 많이 터뜨렸습니다. 음봉 거래량은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음봉은 시가부터 고가 자리까지. 스토리지 7월 5일에 나왔던 캔들의 고가 자리, 음봉 고가 자리는 강한 지지일 수 있지만 해당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다면 강한 저항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주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거래량을 새로 터트리는 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비트갱에서 관점 공급에다 공유드렸던 솔라나 코인도 동일합니다. 공시에 먼저 대입해보면은 23년도 6월달 이후에 나왔던 캔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캔들 하단부에 있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나왔던 캔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나왔던 캔들이 여기가 11월 10일에 나왔던 음봉 캔들의 고점입니다. 비트갱에서 관점 공급에다 브리핑 드렸던 건 89,600원 89,600원짜리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을 새로 터트릴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봉의 고점 자리는 89,000원, 그리고 제가 비팅에서 텔레그램에다 말씀드렸던 기준은 87,600원짜리 말씀드렸죠. 87,600원짜리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솔라나는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을 새로 터트릴 수 있는 코인이다.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자, 이때 나왔던 캔들이, 자, 여기가 10월달에 나왔던 캔들인데 이때도 동일하게 양봉에서 거래량 터트려주고 이탈하는 캔들, 그리고 이 저항 자리를 윗꼬리를 달았던 캔들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줬을 때 지금 구간에서도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아줬던 캔들, 이 자리를 윗꼬리를 달았던 이 캔들 위에서 확실하게 돌파봉 마감했을 때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 자, 그 외 알트들도 기준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23년도 6월달 이후에 나왔던 거래량을 하방으로 이탈한 캔들도 있고 혹은 이제서야 막 돌파를 만든 캔들도 있습니다. 돌파를 만든 캔들이 있다면 해당 자리를 기준으로 매수 매도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해당 자리에서 매물대를 쌓아주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뒤로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매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알트코인 매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코인들, 최근에 제가 좀 댓글에 대한 답변을 좀 못 드려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답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께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